안녕하세요. 닥터 박리수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도 결국 회복하는 사람과 아프기 시작하면 쭉 무너지는 사람,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갈릴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차이를 매일 목도하고 있는데요. 검사 수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고착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쇠약해지죠. 피곤이 만성이 되고 염증이 만성이 되고 결국 병까지 만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 확신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단을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사람들은 땀이 다릅니다. 정확히는 땀의 양이 아니라 땀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픈 땀, 병든 땀, 심하게 말하면 썩은 땀, 그리고 대조적으로 건강한 땀, 정화하는 땀, 대사하는 땀.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하겠습니다. 땀은 물이 아닙니다. 땀은 리듬입니다. 내 몸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생체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땀 내는 법 강의가 아닙니다. 땀을 통해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켜는 법, 즉 1일 1땀이 왜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큰 병을 피하면서도 아파도 결국은 회복하는 사람들의 생존 기술인지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땀을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땀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더우면 난다, 운동하면 난다. 하지만 전 땀을 진단 도구처럼 봅니다. 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신경계는 지금 안정인가 경보인가, 내 세포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 출력은 살아있는가 꺼져 있는가, 내 장과 관은 처리가 되고 있는가 막혀 있는가, 내 근육과 지방은 저장과 소비의 균형이 맞는가.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독특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땀을 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땀은 결국 열과 리듬의 언어입니다. 열 조절, 신경계 신호, 대사 출력, 해독 흐름, 그리고 저장고 상태가 한 번에 드러나는 계기판이 바로 땀입니다. 그래서 같은 땀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땀은 흘리고 나면 개운해지고 어떤 땀은 흘리고 나면 더 지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땀을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땀 이후의 상태가 진짜입니다. 땀이 끝난 뒤 숨이 편해졌는가, 머리가 맑아졌는가, 잠이 좋아질 같은가, 몸이 가벼워졌는가. 이게 좋은 땀의 판별법입니다. 좋은 땀은 땀 이후에 회복이 남습니다. 자, 이제 땀의 종류를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죠.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아픈 땀. 이건 회복이 아니라 버티는 땀입니다. 수면 부족, 커피와 에너지 음료, 낮에는 긴장하고 밤에는 과열되는 생활.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상쾌가 아니라 탈진이 남습니다. 땀은 흘렸는데 머리가 더 띵하고 운동 후 오히려 예민해지고 밤에 더 잘 자는 게 아니라 더 뒤척이게 됩니다. 땀은 났는데도 복기력이 늘지 않습니다. 회복 대신 빈만 쌓입니다. 둘째, 병든 땀. 이건 자율신경이 뒤집힌 땀입니다. 땀은 사실 자율신경의 작품입니다. 땀샘은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신경계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율신경이 교란되면 땀은 정화가 아니라 경보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민함이 올라가고 손발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춥고 밤에는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땀은 건강 신호가 아니라 신경계 고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지금 땀이 나는 건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이 불안해서 나는 것입니다. 셋째, 썩은 땀. 이 표현이 가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부러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장과 간, 해독의 흐름이 막히면 몸은 배출 경로를 바꿉니다.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어리rum과 새어 나옵니다. 이때 땀은 정화가 아니라 정체가 새는 땀이 됩니다. 땀을 흘려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피부 냄새나 끈적임이 유독 신경 쓰이고 피로가 같이 옵니다. 아픈 땀은 땜질, 병든 땀은 경보등, 썩은 땀은 누수. 세 가지 모두 회복을 흉내내는 거짓 땀입니다. 땀은 나지만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회복하는 사람들의 땀은 어떤가요? 건강한 땀, 정화하는 땀, 대사하는 땀. 이 땀은 열심히의 결과가 아니라 정상 리듬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땀은
리듬이 맞는 땀입니다. 땀을 흘렸는데 숨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밤잠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적땀 이후에 신경계가 안정적으로 기웁니다. 정화하는 땀은 염증을 내린 땀입니다. 핵심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땀은 몸을 염증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누적이 아니라 정리가 됩니다. 대사하는 땀은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살아나는 땀입니다. 대사하는 땀은 운동 강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출력이 결정합니다. 같은 10분 에 움직여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앓고 어떤 사람은 10분 후 상쾌해집니다. 그 차이가 미토콘드리아의 출력입니다. 대사하는 땀은 땀이 난 뒤에 방전이 아니라 충전이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딱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땀의 성격은 운동보다 연료가 더 크게 저하합니다. 저는 이걸 땀의 5가지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만 바꾸면 같은 움직임이 아픈 땀이 아니라 회복 땀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스위치,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땀은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만 빠지는 게 아니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같이 빠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멍함, 근육에 지가 온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전해질이 부족했습니다. 땀을 흘린 날은 물만이 아니라 물 더하기 전해질이 회복을 완성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 혈당입니다. 좋은 땀을 방해하는 1순위는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단 음식, 빵, 음료, 야식 이것들이 들어가면 다음날 땀은 쉽게 끈적해지고 피로가 남습니다. 좋은 땀을 원하면 규칙은 간단합니다. 땀 내기 전 최소 3시간 당 폭탄을 끊으세요. 땀의 질을 바꾸는 첫 버튼은 혈당 안정입니다. 세 번째 스위치, 단백질입니다. 대사하는 땀은 결국 근육이 만듭니다. 근육이 약하면 땀을 내도 회복이 아니라 방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 줄이는 건 쉬워요.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땀은 좋은 방향으로 못 갑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근육은 대사 땀을 만듭니다. 네 번째 스위치, 미네랄과 지방산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병든 땀, 자율신경이 뒤집힌 땀은 스트레스만 탓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영양이 받쳐줘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은 쉽게 긴장하고 칼륨이 부족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염증이 높으면 땀은 정화가 아니라 누수로 흐릅니다. 신경 안정과 염증 낮추기 이게 좋은 땀의 토대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드시고 좋은 지방산을 드십시오. 5번째 스위치, 장, 간, 연료입니다. 정화땀은 장, 간, 축이 열릴 때 나옵니다. 제가 식은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죠. 장과 간이 막히면 땀은 정화가 아니라 정체가 새는 땀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독 주스 같은 한방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 식이섬유와 발효식품 그리고 단당류 절제입니다. 장이 편해지고 간의 처리 흐름이 열리면 땀은 개운함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정리합니다. 좋은 땀은 운동만으로 안 나옵니다. 연료가 맞아야 땀의 성격이 바뀝니다. 수분과 전해질, 혈당, 단백질, 미네랄과 오메가3, 장, 간, 연료 이 5 스위치는 어렵게가 아니라 매일에서 승부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땀을 결정하는 5가지 축이 있습니다. 빛, 신경, 출력, 해독, 저장고 그리고 방금 말한 영양의 5 스위치는 이 5축을 현실에서 켜는 방법입니다. 첫째, 빛과 수면입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닙니다. 수리입니다. 낮에 망가진 신경과 대사와 면역을 재조립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밤에 빛이 많으면 멜라토닌이 깨지고 재조립 시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땀을 흘리면 몸은 수리되지 않은 채 가열과 배출을 강요받습니다. 결과는 아픈 땀입니다. 수면이 깨진 상태에서의 땀은 건강이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신경과 스트레스입니다. 운동의 승패는 근육이 아니라 신경계에서 갈립니다. 신경계가 경보 모드이면 땀은 정화가 아니라 경보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예민해집니다. 운동 후에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날카로워지는가 여기서 운동이 약인지 독인지가 갈립니다. 셋째, 미토콘드리아 출력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회복 속도입니다. 땀은 그 출력의 테스트입니다. 출력이 살아있으면 땀은 대사와 회복을 남기고 출력이 죽어있으면 땀은 탈진을 남깁니다. 넷째, 염증과 해독, 장간입니다. 장과 간이 막히면 몸은 염증 모드로 고정됩니다. 이때 땀은 정화가 아니라 누수가 됩니다. 땀을 흘려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통찰이 있습니다. 땀을 못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경우가 같다. 막힌 장간축을 열지 않으면 땀은 해결책이 아니라 정상으로 남습니다. 다섯째, 근육과 지방입니다. 근육은 엔진이고 지방은 저장부입니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면 혈당이 흔들리고 염증이 올라가고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수면이 깨집니다. 결국 땀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1일 땀은 단순 유산소가 아니라 근육을 깨우는 리듬, 루틴이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땀은 운동 챌린지가 아닙니다. 1일 1땀은 당일 복구입니다. 오늘 교란된 몸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복구해 놓는 것입니다. 그 복구는 의지가 아니라 순서가 결정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순서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빛을 줄여 수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취침 2시간 전 밝은 화면을 줄이세요. 이건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 문제입니다. 둘째, 호흡으로 신경계를 내리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몸은 살아남자가 아니라 회복하자로 전환됩니다. 셋째, 근육을 깨워 대사땀을 만드십시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일도 할 수 있는 강도로 땀을 만드세요. 그래야 땀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문장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땀은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연료의 결과입니다. 물과 전해질, 혈당, 단백질, 미네랄과 오메가3, 장, 간, 연료 이 5가지가 맞으면 여러분의 땀은 반드시 회복을 남기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큰 병을 피하고 아파도 결국은 회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비싼 약도 특이한 유전자도 아닙니다. 회복하는 시스템을 매일 복구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땀을 흘렸는가가 아니라 내 땀은 회복을 남겼는가. 앞으로 저는 박미수 박사 채널에서 아픈 땀을 건강한 땀으로 바꾸는 순서, 병든 땀을 정화땀으로 돌리는 방법, 썩은 땀의 배경에 있는 장간 염증의 흐름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땀, 내 몸의 회복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닥터 박미수였습니다.